자, 저번 시간에 했던 포물선 운동을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등가속도 공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이 일정해가지고 힘이 일정해서 가속도 크기가 일정. 가속도 크기라기보다는 가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운동하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어떤 식의 세 가지의 공식이 우리 물리학 원 때 배웠는데, 그거를 물리학 원 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단순히 그냥 그래프 그려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면은 1차 함수 모형일 겁니다. 왜냐면은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 값이고 그게 일정하다는 거니까 기울기 값이 일정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초기 속도가 V0라면 요놈은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울기의 크기가 A일 것이고 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Y 변화량이 무엇이냐?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기울기에다가 X 변화량을 곱하면 Y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AT. 왜냐면 여기 사이에 X 변화량이 T니까. 그러면 T초가 지난 후에 그 물체의 속도는 V0에다가 AT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0에서의 T까지의 이 넓이가 그때까지 얘가 움직인 변이었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밑에 사각형, 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잊으면 안 될 거는 지금은 초기 속도도 플러스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도 플러스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속도는 V0 더하기 AT,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0라면 이 항을 없애버리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속도의 크기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여기다가 음수를 넣으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공식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마이너스 2m/s,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8m/s 제곱이라면 요 놈의 t초가 지난 후에 속도는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8t v0 더하기 a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얘가 0에서 t초 동안 움직인 변이는 v0 마이너스 8에다가 t초 v0t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8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였죠. 물론 이 두 개의 시간항을 없애가지고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라는 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요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하셔야 지금 2차원 운동을 분석할 때 편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상기를 시키셨을 것 같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파일에다가 그 밑에다가 한쪽짜리 파일을 하나 더 놨거든요. 그거를 출력하셔서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파일 출력하셔서 지금 정리하면서 같이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공이 포물선 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1초 간격으로 시간을 찍어서 출발할 때 0초, 그 다음 1초, 2초, 3초, 4초일 때의 사진, 그 공의 사진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요 위에 보이는 요 보라색하고 연두색 이 공은 뭐냐면은 실제 움직이는 이 공을 X축, Y축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빛을 딱 비췄을 때 여기에 어떤 위치가 있는지, 그러면 얘만 보면은 이 공이 Y축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만 보면은 이 공이 X축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분석이 다 끝난 파일이고, 이거를 통합과학 때 과학탐구 실험과 통합과학 하면서 요거를 사진을 너네가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상황의 조건부터 쓰자면 이 상황에 이 공은 힘을 어디로 받고 있습니까? 아래 방향으로 받고 있죠. 벡터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힘 벡터는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mg. 근데 어느 축이냐? y 카렛. y축 방향으로 y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mg라는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냐? 자,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g죠? 근데 g의 방향도 어느 방향입니까? 아래 방향이죠.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g로 작용하고 있으며 y축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 속도. 자, 초기 속도가 뭐냐면 이 공은 지금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만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를 v0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초기 속도 v 벡터는 플러스 방향으로 v0. 근데 어느 방향? x축 방향으로.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가속도 벡터라는 거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벡터이면서 속도 변화량 벡터는 v의 나중 벡터에서 v의 처음 벡터를 뺀 거와 같다. 그렇다는 것은 1초 간격으로 분석을 할 때 얘가 1이 돼버리니까 델타 t가, 그러면은 처음 속도의 벡터에다가 가속도 벡터를 더하면은 나중 속도의 벡터가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저거를 위에 한번 써놓고 얘는 성분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얘는 성분을 나눠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놈. 자, 시작합니다. 자, 요놈 처음에 출발 어떻게 했냐? 요런 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게 속도 벡터입니다. 지금 v0 벡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우주라면 얘는 그대로 속도 벡터가 유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1초가 지난 후, 자, 여기는 0초, 여기는 1초가 지났을 때, 2초가 지났을 때, 3초가 지났을 때, 4초가 지났을 때입니다. 1초가 지나도 이 v0x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작용하고 있냐? 가속도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죠. 요 빨간색 요 벡터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검은색은 뭐냐면은 v0의 벡터, 초기 속도 0초일 때 x축 방향으로의 v0 그 벡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가속도 벡터. 자, 그러면 1초 간격, 1초 동안 가속도 벡터가 더해졌으니까 나중 1초 후에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더해. 처음이랑 얘는 나중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은 요 벡터가 나오겠죠. 얘가 뭐다? 1초일 때의 속도의 벡터다. 자, 시간이 변해도 가속을 받지 않는다면 2초일 때도 얘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속을 또 받았어. 이렇게 똑같이 a 벡터를 또 받았어. 검은색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원래는 요게 유지가 돼야 돼.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v1 벡터. 자, v1 벡터에 a 벡터가 또 추가됐으니까 이건 뭐가 돼? 이렇게 돼서 요게 v2 벡터. 자, 정리를 해보면 처음엔 얘였는데 그 다음 1초일 때 속도가 얘, 2초일 때 속도가 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3초일 때도 v2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a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a 벡터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v3 벡터. 그리고 원래 얘는 v2 벡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에다가 가속도 추가돼서 변하고, 속도에다가 가속도 추가해서 변하고, 속도에다가 가속도 추가해서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a 벡터가 없으면 계속 얘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가겠죠. 우주 공간에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y축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벡터의 덧셈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 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 여기서 V3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얘랑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이 V2 벡터, V3 벡터 이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얘네들 크기 이런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성분을 나눠서 하면 쉽다 이겁니다. 쉽다.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성분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처음에 자 이렇게 V0 벡터가 이렇게 있었죠. x축 방향으로. 근데 x축 방향으로는 이 벡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했죠. 왜?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vx 벡터는 플러스 방향 v0라는 크기로 x 카렛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x 방향으로 vx 이 속도 이놈의 속도의 x축 방향 성분은 v0라는 크기로 플러스 방향 뭐의 플러스 방향 x축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자 그 다음 이제 y축 봅시다. y축. 자 y축 보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y축 방향 없죠. 처음에는 y축 방향 속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속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등속도 운동이라면. 그런데 가속이 추가가 됐죠. 가속 이렇게 가속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추가가 됐으니까 1초 후에 속도의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추가됐습니다. 없던 거에서 추가가 됐으니까 얘가 1초일 때 y축 방향의 속도 벡터예요. 그냥 저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면 등속도 운동이라면 얘가 그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또 뭐가 붙어? 또 여기에 A가 붙죠. 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계속 가속이 됩니다. 그러면 V2Y는 요게 되겠네요. V1Y에다가 A를 더했으니까 V2Y 2초인 순간에 Y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V2Y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A만큼 이렇게 추가가 돼. 그러면 V3Y는 이렇게 되겠죠. V3Y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VY축 속도 V의 Y축 성분의 속도는 초기 속도가 0이었지 않습니까? 초기 속도 0 Y축 성분 속도가 없었잖아요. 초기 속도 0에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력각도 G라는 T 해서 Y 카렛 이렇게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 등가속도 V는 V0 더하기 AT였지 않습니까? V0 0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성분을 나눠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얘네 두 놈을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는 얘를 끌어와서 이렇게 얘를 끌어와서 이렇게 얘를 끌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실제 속도는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속도 요식하고 요식을 합친 실제 V라는 놈은 뭐가 되냐?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요? X축 성분의 속도 벡터 Y축 성분의 속도 벡터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V0 X 카렛 더하 빼기 GT Y 카렛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아유 이거 이렇게 그리니까 헷갈리네. 하나만 더. 자 그러면 V의 크기가 뭘까요? V의 크기. 자 이거의 크기는 x제곱 y제곱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않습니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한다면 루트 씌우면 되지 않아요? 아 그럼 얘는 뭐냐?
V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GT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그 시간의 속도의 크기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또 쓰겠습니다. 그럼 또 거기다 적어주세요. 아무데나.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지금 x축 성분이랑 y축 성분의 속도 벡터 했죠? 그러면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의 변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요? 변이. 자, sx. 얘가 움직이는 위치의 변화 x축 방향으로 뭡니까? 등속도 운동하니까 그냥 v0에 t 하면 되죠. x 카레. 무슨 말이냐? 3초 후에 얘가 이동한 거리 1초 후에 요만큼 움직였죠? 2초엔 요만큼이죠? 3초엔 요만큼이죠? 그러면은 v0가 2m/s라면 3초 후에는 2에다 3 곱하면 6m지 않습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는 v0의 그 모르는 시간 t 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x 카레 방향으로 x축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sy y축 방향으로의 변이는 뭡니까? y축 방향으로의 변이. 자, 변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된 v0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v0 없으니까 날라가고 저기 y축 방향 v0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g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y 카렛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합쳐가지고 실제 요 놈의 변이 벡터는 x 벡터 더하기 y 벡터. 요 놈의 x축 성분 y축 성분 더하는 거죠. 그럼 변이 벡터 s는 v0t x 카렛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y 카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죠. v0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3초 지난 후에 이 놈의 변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된다고? 3 넣으면 된다고. 3. 그러면 이 값이 뭘 의미하냐? 자, 여기가 0초,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초인 순간까지 얘가 움직인 변이 벡터는 x축 방향으로는 요 성분, y축 방향에는 요 성분이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 요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3v 제곱, 3v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서 3을 넣으면은 이 값이 나와. 요 값.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요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라고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는 크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는 아주 좋아요. 정확하죠? 속도에다가 가속도가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대각선으로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오지만 각각의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분을 나눠가지고 각각 따져버리면은 그때 당시의 속도, 그때 당시의 변이, 그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 그게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하도 많이 그렸으니까 이제 안 그리도록 하고 여기 씁시다. 자, 수평성분으로 이 운동을 분석하면 속도는 v0라는 속도로 x축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 다음 변이, x축 방향으로의 변이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여기다 그냥 시간 곱해서 x 카레 쓰면 된다. 굳이 좀 더 설명을 하자면 VT 그래프에서 V0라는 속도로 일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T를 곱한 V0T가 이 넓이가 SX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y축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는 0이었고 그냥 초기 속도 수평만 있고 수직은 없지 않습니까? 초기 속도는 0이니까 마이너스 g t y 카레. t초가 지날수록 속도 증가하죠. 그다음 y축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y 카레. 이거를 굳이 그리자면 vt 그래프에서 초기 속도 0이었고 마이너스 g라는 기울기로 점점 밑으로 빨라지는 상황이고 t가 지났을 때 이 넓이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요만큼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합치면 그때 당시의 속도, 그때 당시의 변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넘어가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까 거기다 써야 될 걸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네. 원래 여기다는 뭐 쓰려고 했냐면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거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썼던 거 다시 써볼게요. 자, 물체의 운동 누석 수평 성분.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Vx 벡터는 V0 x 카레. 그다음 Sx 벡터는 플러스 V0 t x 카레. 그다음 Vy 벡터는 마이너스 gt y 카레. 그다음 Sy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 y 카레. 됐어. 자, 그럼 그 물체의 위치 벡터와 그 크기. 자, 위치 벡터는 얘랑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v0 t x 카레 더 빼기 2분의 1 g t 제곱 y 카레. 그러면 요 s 벡터의 크기, 이 s 벡터의 크기는 요거 제곱 루트 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곱 요거 제곱 x 방향 y 방향의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v0 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의 루트 씌우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속도 벡터 그 순간의 속도는 vx, vy도 하면 될 거고 v0 x 카레 빼기 gt의 y 카레. 그 속도의 크기는 v0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gt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했던 거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했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수변 성분의 변이. 무슨 말이냐? 얘가 여기로 떨어지는 동안 이 거리 수평 성분으로 이동한 이 변이 r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자, 지금 얘는 h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h만큼. 자, 첫 번째. 떨어진 높이가 h가 되는 순간 낙하하는 거죠. 자, 얘가 y축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h가 되는 순간 낙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S축으로 로의 변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번째. 자,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하나는 등속도 운동하는 걸로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를 합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 때 동안의 그 시간은 얘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얘는 여기로 쭉 갈 거 아닙니까? 그 거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떨어진 높이가 h. 자, sy의 크기는 요거죠. 2분의 1 gt의 제곱. 크기니까 마이너스 생략합니다. 자, 이게 뭐가 될 때? h가 될 때. 자, 그러면 그때 t가 뭐가 나오냐면 g 이렇게 넘어가면은 g분의 2h의 루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 t라는 요 g분의 2h 루트라는 그 시간이 뭘 의미하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 그럼 그 시간 동안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시간 동안에 sx x 방향으로 이동한 변이의 크기는 v0에 t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t에다가 요 t를 넣어버리면 v0에 루트 g분의 2h가 되면서 이 거리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 r이 여기서 말한 이 r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 위에서 보면 등속도 운동, 여기 옆에서 보면 등가속도 운동이죠. 얘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기 떨어질 때 얘도 여기 떨어져 있을지 않겠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높이가 h가 되는 그 시간을 구한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쭉 움직였겠죠. 만약에 이 시간이 4초라면 4초 동안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0라는 x축 선분의 초기 속도에다가 4초 여기서 구한 그 시간을 넣어버리면은 r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서 숫자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가 들어간 건 나중에 연습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문자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다 뭐냐? 기계론적 세계관. t를 다 넣어버리면은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자, 1을 딱 넣어버리는 순간 1초 후에 공이 어디에 있는지, 얘가 변이가 뭔지, 그때 당시에 x축, y축 성분의 속도가 뭔지가 딱딱딱딱 컴퓨터처럼 나오죠. 요게 우주가 기계처럼 특정한 법칙에 의해 굴러간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한 물리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인간이 만든 수학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감히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가 자기가 만든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인류 최초가 아니라 지구 최초죠. 지구 최초. 요런 느낌이 이제 다른 생명체하고 인간하고 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예측할 줄 압니다. 물론 또 심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날씨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수가.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 넣는다고 해가지고 다음 순간이 예측될 만한 그런 기초적인 변수, 아주 작은 변수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무수히 많은 변수에 의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는 무작위적이죠. 그래서 그걸 카오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경의 나비가 펄럭이면은 샌프란시스코에 뭐 태풍이 일으킨다. 뭐 이런 나비의 날개짓 하나의 변수가 그런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아무튼 우리는 요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평으로만 속도가 붙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출발할 때 수평으로의 속도가 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초기 속도가 요겁니다. 요게 지금 V0라고 써있죠. 자, 초기 속도가 이렇게 대각선이라는 거는 얘는 X축 방향의 초기 속도도 있고 Y축 방향으로의 초기 속도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 상황하고 똑같은 건 뭐냐?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겁니다. 근데 아까 Y축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던 물체가 초기 속도가 정지해서 쭉 떨어지는 운동이었다면 여기서는 윗방향의 속도가 처음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겠죠. 자, Y축으로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X축으로는 쭉 가니까 그 두 상황을 합치면 이런 포물선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운동 분석. 자, X축 방향으로. 자, 여기 이게 빈칸이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Vx. 그러면 초기 속도 쓰면 되겠지. 초기 속도. X축 방향 초기 속도. X축 방향 초기 속도는 요거지 않습니까? 요게 실제 초기 속도니까 이거의 X축 방향 초기 속도는 요거에다가 코사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V0에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X 카레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는 V0가 그냥 수평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V0 X였는데 지금 V0가 대각선이니까 X축 방향은 코사인 세타 해야죠. 그 다음 SX. 그러면 그동안 얘가 움직인 변이는 뭐냐?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냥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T 한 다음에 X 카레 타면 되죠. 등속도 운동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수직성분. 자, 수직성분 초기 속도 뭡니까? 요거니까 사인 하면 되죠? V0 사인 세타. 자, 이거 하기 전에 다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V는 V0 더하기 AT. 여기서 말하는 V0는 초기 속도 말하는 거예요. 초기 속도가 지금 요거죠. 그 다음 AT가 되는데 지금 이 A는 마이너스 G죠. 그래서 마이너스 GT 한 다음에 요게 어느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얘하고 같아지는 순간 정지할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꼭대기. 그러다가 이제 얘보다 얘가 커지니까 Y축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상황. 자, 그 다음 등가속도에서 S는 V0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공식이었죠? 그러면 SY축 변이는 뭐냐? V0T니까 요거의 T죠. V0 사인 세타의 T 더하기 2분의 1 쓰시고 A가 뭡니까? 마이너스 G T 제곱의 Y 카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괄호 하나 붙여주시고. 자, 그러면 요 놈의 속도는 얘 두 개 더한 거고 요 놈의 변이는 얘 두 개 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물체의 위치 벡터 S는 쭉 쓰면 되죠. V0의 코사인 세타의 T의 X 카레 더하기 대괄호하고 V0의 사인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 대괄호 한 다음에 Y 카레. 만약에 3초 지난 후라면 3초 지난 후라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죠. 그러고 나서 그놈의 크기는 뭐냐? 그놈의 크기, 변이의 크기는 뭐냐? 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V0 코사인 세타 T의 제곱 더하기 V0 사인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지만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금 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속도 벡터는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도함되니까 V0 코사인 세타의 X방향 더하기 V0 사인 세타 빼기 GT의 Y방향. 그 속도의 크기, 그 순간의 속도의 크기는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놈의 제곱, 그 다음 요놈의 제곱 더하기 V0 사인 세타 빼기 GT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돼요. X축, Y축 나눴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그냥 변이는 X축 제곱, Y축 제곱의 루트일 거니까.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 하고 마칩니다. 최대 높이 도달 시간. 최대 높이 도달 시간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가 최대 높이죠.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 V, Y축성분의 속도의 크기가 뭐다? 0이다. 최대 높이라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거기 정점에서의 Y축성분 속도가 뭐니까 0이잖아요. 그 0인 순간 그게 최대 높이 도달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V, Y 벡터의 크기가 0일 때가 최대 높이 도달 시간 그 순간이니까 얘는 뭡니까? V, Y 벡터 요거잖아요. V0 사인 세타 빼기 GT의 크기가 뭐다? 0이 된다. 자, 그러면 GT는 V0 사인 세타가 되는 순간이죠. 따라서 T가 뭐가 되냐?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는 요 시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최대 높이 H. 자, 그러면 이 최대 높이 H는 뭡니까? 최대 높이 H는 얘가 0이 되는 순간까지 SY 벡터의 크기겠죠.
y 벡터의 크기. 자, 그러면 sy 벡터는 뭡니까? v0 sin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의 y 카렛이니까 바로 요 t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제곱하고서는 넣어버리면 바로 sy 벡터의 크기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최대 높이 돌려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 넣으면 별거 아니에요. 저 문제가 저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수평성분의 변이. 자,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이 그 낙하하는 순간이거든요. 낙하하는 시간은 뭘 의미하냐?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간하고 어떨까요? 대칭이죠. 똑같죠? 그러면 여기다 몇 배 하면 됩니까? 2배 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 최대 높이 도달 시간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다 2 곱하니까 g분의 2v0 sin 세타겠죠. 자, 그럼 그 낙하하는 동안 수평성분의 변이. 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얘는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S의 X축 방향의 변이에다가 그게 뭡니까? 등속도 운동하니까 V0 코사인 세타 T X 카레 이게 SX X축 방향의 변이 벡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동안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냐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SX의 변이 벡터의 크기는 G분의 T 넣었으니까 2V0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거 수학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은 사인 2세타랑 똑같거든요. 모르면 여기서부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SX 벡터의 크기는 G분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세타가 몇 도가 돼야 될까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사인 값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안의 값이 90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2세타니까 세타가 뭐가 돼야 돼? 45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켓을 쏠 때 가장 최대 멀리까지 쏘려면 몇 도 각도로 쏴야 되냐? 45도 각도로 쏴야 최대로 간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공기 저항도 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뭐 전향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많고 보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구 중력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45도일 때 가장 멀리 간다는 게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멀리 가는 그 각도를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물리학 1이랑 물리 2에 지금 다른 점이 좀 느껴집니까? 물리학 1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근데 물리학 2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배우면서 이제 자연적인 현상들을 수학으로 뉴턴이 어떻게 증명을 했고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200년을 이제 지구를 지배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뉴턴을 칭송하는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뉴턴이 깨진 게 아닙니다. 살짝 보정됐을 뿐이지. 굉장한 물리학적 발전이었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GPS도 쓰는 거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물리학 2 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